감정평가사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학 원론을 강의하는 이름은 홍남기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학 원론을 강의하기 전에 전체적인 방향 그리고 수험에 관계된 이런 내용들을 가볍게 정리해 본 다음에 앞으로의 공부라든지 준비 방향을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 해부터의 지난 과정의 출제 경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학 원론은 총 8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원은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단원입니다. 이 부동산학 총론은 부동산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 부동산은 뭐다,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은 어떻게 공부하겠다, 부동산의 범위는 어떤 거다, 부동산 활동이 어떤 게 있으며 이에 대한 인간의 활동, 부동산의 폭넓은 전체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단원이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이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평균 4.2문제, 즉 우리 개론의 전체 문제가 40문제라고 볼 때 한 4문제 정도면 건 10% 가까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해 보시면은 이 부동산학 총론 내용에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평이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과히 힘들지 않게 작은 노력으로 아마 공부가 점수가 가능한, 획득이 가능한 그런 단원입니다. 물론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해서 모든 내용이 다 쉽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편안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제부터 개발관리 파트가 부동산학 강론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강론이 각 세부적인 그런 경제 파트, 시장, 정책, 투자, 금융, 개발관리 이런 쭉 내용들이 대부분의 내용 이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경제로는 우리가 1차 과목에서 같이 공부하는 경제학 원론과 굉장히 밀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 원론에서 많은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다행히도 어려운 경제학 원론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다행히도 우리 시험에서는 경제론에서 문제수가 좀 작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이 경제 파트는 경제학 원론의 내용과 많이 부딪히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쪽 내용을 참고하시고 우리 과정에서는 약간 부동산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 공급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 위주로 가볍게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기출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론은 부동산에 관계되는 다양한 시장에 관계되는 지대 이론이라든지 도시 형성 이런 거에 관계되는 다양한 학자들의 이론에 관계되는 암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외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까 수험생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정책 파트는 부동산에 관계되는 정책이 나오는데 이 정책 파트 같은 경우도 난이도라든지 그렇게 평이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 정책 파트가 우리 부동산을 원론에서 공부해야 되는 정책 파트는 경제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여기서 어떤 정책이 뭐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정책에 대한 결과는 다시 말하면은 수요 공급에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은 다시 약간 경제론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책론이 좀 어려운 내용들은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기타라고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내온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우리 책의 내용을 벗어나는 거다, 그죠? 우리 책 과정을 좀 벗어나는 그런 과정들인데 이쪽에서 아무래도 정책 파트에서 좀 나오는 내용, 조세제도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공법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타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주요한 내용 중에서 우리 투자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그래서 투자 파트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기출되는데 이 투자 파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계산 문제와 이론 문제가 같이 나옵니다. 우리 시험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모든 문제가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이지만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론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가
감정평가와 이렇게 투자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파트와 감정평가 파트는 여러분이 2차 과목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1차 부동산과 원론에서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2차 과목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단원이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 단원에 대해서는 개념 파악과 그 다음에 원리를 이해하고 좀 정확한 공부를 해놓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과 경제 파트도 문항수가 좀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총론, 그리고 금융, 그리고 개발관리 이런 쪽에서는 난이도가 일반적으로 좀 낮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일단 계산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좀 평이한 내용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만 집중하시면 아주 가볍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런 파트가 제가 볼 때 전략 파트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느냐? 집중해야 되는 단어는 여기입니다. 투자와 감정평가입니다. 부동산과 원론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고득점이 가능한 전략 과목입니다. 이 고득점이 가능한 전략 과목이라는 말은 돌려서 말하면은 다른 회계학이나 그다음 민법 그리고 경제학 원론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평이하게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기타에서 8문제 정도 이 문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부담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 두 단원만 여러분이 조금 집중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만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부동산과 원론 과정을 가지고 다른 쪽에 점수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내용, 기본적인 내용, 문제풀이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지금까지 기출된 내용들을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부분을 만약에 좀 이해가 가능하고 내가 풀이가 가능하다면은 여기에서는 부동산 원록에서는 우리가 100점 중에서 80점 정도는 무난하게 가능합니다. 왜 목표를 100점이 아니라 80점으로 잡아야 되느냐?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기타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 과정을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즉, 우리 교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가 지금 그래도 그 일반적인 교재에 비해서는 양이 좀 작은 한 300페이지, 200페이지 되는 분량이라고 보고 있는데 300페이지 되는 분량이라고 본다면 일반적인 부동산화 원론에서 나오는 교재, 부동산화 개론, 부동산화 원론 교재는 대부분 페이지가 500, 600, 700페이지입니다. 그 6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모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더라도 이 내용을 벗어나는 문제가 요겁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어디 있냐면은 부동산학 원론이 사실은 내용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평이하다 보니까 첫 번째, 이 과정을 통해서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즉, 여기서 너무 평이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약간, 점수를 조금, 뭐라 그러죠? 좀 낮추어내는, 수험생의 점수를 낮추어내는 변별력을 위해서 우리 책의 내용을 벗어나는 내용이 기타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학 개론 원론과 연관이 없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들의 대부분은 부동산 조세, 부동산 용도 지역 지구제에 관계되는 공법 이런 쪽의 문제가 같이 기출이 됩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여기 있는 부동산학 원론과 완전히 배제된 다른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책 내용에서 벗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기출 문제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은 중간 문제풀이반에서 이 파트를 조금 다루겠지만 여기에서 줄여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줄여가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거의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각 단원에 따라서 어떤 파트에 따라서 다시 출제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단원에서 어떤 내용에서 몇 문제가 나왔고 예년에 몇 문제가 나왔다는 걸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진행할 건데 이때 기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다, 작년에 나왔던 게 올해 나왔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총론에서 일반적으로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의 즉 6년 동안에 5번, 6번 출제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걔는 당연히 내년
올해, 내후년 계속적으로 다시 기출될 가능성이 언제나 높은 겁니다. 그런데 기타에 나오는 내용들은 작년에, 재작년, 3년 전에 나왔던 내용이 다시 나온다라고 예상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 내용도 너무 광범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 출제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을 열심히 하실 겁니다. 이 부분을 공부하시면은 여러분은 80점이 딱 나오겠죠. 이 부분은 그냥 나왔는데 이거 내가 아는 거야, 들은 거야, 이런 것들, 또는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살짝 나왔던 내용이야, 이렇게 해서 내가 해결했어. 그러면 감사,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내용들을 우리가 주력으로 공부해서 우리 점수를 80점으로 만드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0점을 부동산과 원론에서 취득한 연후에 여기에서 남는, 평균 60이면 합격이니까 여기에서 남는 점수를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경제학 또는 회계학이 조금 지원해 준다라는 마음. 그래서 10점 정도, 15점 정도 조금 실수한다면 그 정도를 마음을 먹는다면은 우리 부동산과 원론은 아주 전략적으로 여러분이 작은 노력을 들이더라도 조금 성적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단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단원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80점 누리지만 이쪽 투자 파트와 그리고 여기 있는 투자 파트와 감정평가, 이쪽 단원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집중력을 해서 다른 쪽 단원보다는 좀 시간 할애를 많이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아마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거나 공부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출제 기간이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 강의는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과정들을 공부를 할 거냐라고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는 저랑 같이 강의하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과 원론은 결론부터 말하면은 암기 과목입니다. 암기 과목인데 단순히 암기만 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방식은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적절하게 암기하려고 하면은 이 우리 있는 교재 전부 다 한 권을 다 외워야 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랑 같이 하는 강의 내용을 통해서 적절한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은 예를 들면은 시장 파트는 대부분의 시장론이나 정책 파트, 이런 파트는 대부분 암기 내용입니다. 물론 금융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암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막연하게 암기하기보다는 이 이론이 왜 만들어졌다, 정부의 이 정책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의 이런 부분은 이런 바탕을 깔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한 적절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암기는 보다 더 쉬워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암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이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굉장히 쉽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저랑 같이 강의하는 내용, 그러면서 밑줄 그어드리는 내용, 이런 것들을 쭉 듣고 이해가 되신다면 이제는 이해된 걸 자주 보면서 교재를 보셔야 됩니다. 교재를 여러 차례 정독을 합니다. 강의 내용에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서 교재를 만들어주는, 교재 읽게 만드는 배경이 우리랑 같이 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면 처음부터 교재를 보지 않고 이해를 하느냐? 여러분이 부동산과 원론이라는 과목이 물론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과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보자마자 이거는 이해하겠어 이렇게 되는 과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적절한 제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교재를 보시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교재에 대한 이용. 그래서 이 교재를 여러 차례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차례 정독을 하시다 보면 자연 암기가 될 것입니다. 암기는 영어 단어 외우듯이 쓰면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암기는 쓰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교재를 자주 접하다 보면 여러분은 이것들 우리 자주 노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주 노출되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적절하게
이 내용에 대한 이해에 대한 암기가 될 겁니다. 그 암기가 되었을 때 문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빨리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해가 됐으니까 바로 문제를 풀 수 있겠네. 물론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소한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들에 대한 자주 보아져 있는 이런 암기, 그 다음에 친근함이 없다라면은 이 답을 정확하게 표기하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하게 됩니다. 우리 1차 과목은 약간의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즉 부동산학 원로는 그나마 계산 문제도 있고 이론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우리가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이론 문제는 좀 시간이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 문제에 좀 보다 많은 시간을 이렇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이 이론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빨리빨리 풀 때 이 지문이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이해한 내용에 대해서 교재나 암기 자주 노출되었다면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요거는 바로 정답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정답 체크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그 시간을 줄여서 우리가 이론 문제가 아닌 계산 문제에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와 그리고 감정평가에서는 계산 문제가 같이 나오니까 이 계산 문제도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계산 문제가 조금 난이도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이해적인 암기 내용 이런 것들을 잘해서 이론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좀 빨리 푸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부터 강의를 들으시고 저랑 같이 수업한 강의를 들으시고 이 강의가 여러분이 만약에 이해가 되었다 그러면 강의를 다시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는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교재를 여러 차례 자주 다독을 하시면서 교재 뒤쪽에 있는 기출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차 여러분이 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를 개면해 오신다면 여러분의 문제 푸는데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양을 늘리면 굉장히 편안하실 것이고 만약에 이런 파트, 이런 투자 파트는 이런 파트에서 투자 파트에 대한 내용을 들었는데 저건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네. 나는 좀 어렵게 느껴진다. 라고 판단되신다면 이 동영상을 한번 좀 빠른 속도로 더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신 연후에 여기 관계되는 문제를 다시 풀어보신다면 아마 조금 더 공부하시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결론은 우리의 목표는 이 과정에서 80점이 목표다라는 거. 이때 요 부분은 우리가 배제를 하면서 요거 빼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에서 우리가 80점이다. 그렇게 해서 여기 내용들은 나중에 문제풀이반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 자주 나오는 내용들은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가 한 45강 정도, 40강에서 45강 그런 연후에 이 기본 강의가 끝난 연후에 문제풀이 강의에서 적절하게 필요하면 조금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대부분의 강의는 여기에 치우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목표 점수는 80점이다 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신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이 부동산학 원론 과목에 대해서 접근할 것이고 좀 편안하게 아마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으로 우리는 출제를 해서 이런 과정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 시험이 잘 이렇게 시험에 합격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오리엔테이션은 마감을 하고 본 강의는 잠시 후에 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